예, 201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봅시다. 과학기술 9강입니다. 요거 조금 먼저 좀 해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먼저 좀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봅시다. 이 과학기술 9강 요게 이제 뉴턴의 점성 법칙이죠. 뉴턴의 점성 법칙.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다 능력이 나오고 뒤에 설명할 거 본문에 전다 능력 설명이 있죠. 그 뮤 요거 점도 개수, 점성 개수. 그럼 요 단면적 U 그 속도, 그다음에 요 H는 높이 뭐 이런 건데 어쨌든간 이게 뭉뚱그려서 이제 속도 기울기라고 놓고 요거 점도, 그다음에 요거 이제 전다 능력 이렇게 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 유체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뉴턴 유체랑 비뉴턴 유체. 비뉴턴 유체는 요 세 가지, 팽창성 유체랑 유사 가소성 유체, 그다음에 빙엄 유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요 과정에서 한번 봅시다. 요 과정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요 부분, 이 문단에서 요 부분 기울기를 잘못 생각하면 뒤에가 다 이해가 안 돼요. 봅시다. 기울기가 뭐냐? 유체 속도의 기울기.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죠. 이 유체 속도 기울기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그림에서 유체 속도의 기울기가 요 직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x축이 y축이잖아요, 그죠? x축 y축 이래갖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 요 기울기겠거니 틀립니다. 아니에요.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정도가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유체 속도의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놈이 많이 가면 가파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기울기 요거랑 그림 봅시다. 요거랑 비교해 봅시다. 요 속도가 가파릅니까? 요 속도가 가파릅니까? 요 속도가 더 가파르죠. 요게 더 기울기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파른 정도, 가파르게 변하는 정도를 기울기라 놨잖아요. 그죠? 가파르게 변하는 정도를 기울기라 놨기 때문에 가파르게 변하는 이거는 좀 덜 가파르죠. 요거는 가파르고 속도가 확 변했잖아요. 그죠? 확 변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더 큰 거지. 이게 기울기가 작은 거고. 자,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 x축, y축 있고 이거 이렇게 직선 이렇게 원점 지나는 직선 그으면 요거 탄젠트 세타, 요 세타에다가 탄젠트 때리면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생각하기에 요 직선의 기울기가 요 직선의 기울기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 세타각입니다. 요 세타각. 요게 이제 지금 말하는 유체 속도의 기울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각이 아니라 요각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가파르다라는 게 이걸 말한 거예요. 예. 이게 더 많이 갔기 때문에 가파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요거와 요걸 두 개 놓고 봤을 때 이게 기울기가 더 큰 겁니다. 요거 녹색 선보다 요 선이 더 기울기가 더 큰 거예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 x축 y축이면 이게 더 기울기가 더 큰 게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가파른 정도를 말하는 거니까 유체 속도의 기울기입니다. 그죠? 이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1로 갔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게 더 크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전다는 뉴턴의 점성 법칙, 전다 능력에다가 점도 곱하기 속도 기울기인데, 자 여기서 뉴턴 유체랑 비뉴턴 유체를 구분할 때 정비례라는 얘기가 나와요. 정비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비례가 뭐냐? 일반적으로 정비라는 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나타나는 거죠. 정비례. 그러니까 2배가 증가하면 2배가 증가하고 3배가 증가하면 3배가 증가하는. 그죠? 이게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직선 중에서도. 어떤 더하기 절편이 원점이 아닐 때는 안 돼요. 정비례가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수능 기출 문제 그런 게 있었죠. 뭐 비례 관계에 관한 거. 재작년 같은데. 그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정비례 관계는 2배가 증가하면 2배가 증가해야 되고 x축이 2배가 증가하면 y축도 2배가 증가해야 되고 x축이 3배가 증가하면 y축도 3배가 증가하는, 이걸 이제 정비례라고 하는 겁니다. 정비례. 그것도 좀 개념도 잡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턴 유체랑 비뉴턴 유체랑 구분하는 방법은 이놈이 정비례가 될 때 뉴턴 유체고 정비례가 되지 않을 때 비뉴턴 유체가 되는 건데, 이거 지금 뭐가 정비례 관계냐면 전다 능력과 속도의 기울기 요거 두 개가 정비례 관계냐 정비례 관계가 아니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 말이냐면 이 점도가 일정하다, 이게 상수다. 그럼 일자방정식이죠. y라 놓고 x라 놓으면 그죠? 이거 기울기고, 그죠? 직선의 기울기고, 이게 일정하다 그러면은 이게 100배 증가하면 100배 증가하겠죠. 이거 200배 증가하면 200배 증가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배수로 봤을 때 2배 증가하면 2배 증가하고 3배 증가하면 3배 증가하는 이 점도가 일정하니까 상수니까 그럴 때 이제 정비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외에는 정비례가 안 될 때는 전부 다 비뉴턴 유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팽창성 유체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커지면 그러니까 전달 능력이 커지면 기울기가 당연히 커지겠지. 이것도 내용인데 봅시다. 이거 너무 설명하는 건가? 그래도 간단하게 봅시다. 요 개념만 잡으면 혼자 본문을 읽을 수 있으니까. 전달 능력이 커지면 기울기는 당연히 커집니다. 전달 능력이 뭐냐면은 이 판때기 땡기면은 어디였나? 전달 능력이 뭐냐면 이 판때기를 땡기면은 이 물이 딸려가는 거, 그죠? 그때 딸려갈 때 그 땡기는 힘, 머리끄댕이 잡고 땡기는 힘, 이 물층, 그죠? 이거 머리끄댕이 잡고 땡기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전달 능력이 단위 면적당, 그죠? 단위 면적당 전체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위 면적당 땡기는 힘을 말하는 건데, 그 힘이 커지면 당연히 기울기가 커지지.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땡기는 힘이 커지면 일로 많이 가겠죠, 그죠? 그 아까 기울기가 요 각에 대한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탄젠트 세타라 그랬으니까 탄젠트 세타가 더 커지겠지. 저 기울기가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달 능력이 커지면 기울기는 당연히 커집니다, 그죠? 전달 능력이 커지는데 기울기가 줄어들지 않아요. 전달 능력이 커지면 땡기는 힘이 커지니까 많이 기울어진다, 그죠? 기울기가 더 커진다, 그죠? 많이 땡겨온다, 그 얘기니까. 그런 상황에서 많이 땡겨지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간에 전달 능력이 커진다 그러면 기울기가 커지는데, 이때 기울기가 커지면 점도가 커지는 게 이제 팽창성 유체고, 기울기가 커지면 점도가 작아지는 게 유사 가소성 유체인데, 팽창성 유체는 뭐냐면은 그 점도 기울기, 그러니까 이게 전달 능력이 100배가 커졌다. 자, 수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100배가 커졌다 그러면 좌변도 100배가 커져야 되겠죠. 근데 점도가 고정되어 있으면 기울기가 100배 그대로 커지겠지. 그대로 다 100배를 다 먹겠죠, 기울기가, 속도 기울기가. 근데 점도가 바뀌어. 점도가 만약에 커졌다. 팽창성 유체는 점도가 커지는 거니까 2배가 커졌다라고 했을 때 기울기는 50배밖에 안 되죠. 좌변도 100배, 우변도 100배여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원래 기울기가 50배짜리여야 되는데, 원래 기울기가 100배여야 되겠죠. 근데 점도가 커지는 바람에 배수를 얘가 좀 나눠 먹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50배밖에 못 먹은 거야. 원래 100배를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50배짜리는 이 정도밖에 못 왔다는 얘기잖아요. 원래는 100배만큼 가야 되는데, 그죠? 기울기가 크다라는 말은 이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작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크니까 많이 땡겨왔다. 머리끄댕이 많이 잡고 땡겼다. 그러면 많이 와야 되지, 그죠? 원래 100배만큼 와야 되는데 점도가 배수를 나눠 먹었기 때문에, 좀 얘가 뽑아 먹었기 때문에 얘가 50배밖에 못 온 거야. 여기까지밖에 못 온 거예요. 원래는 이만큼 와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못 왔다는 거야. 점도가 커졌다? 끈적끈적해졌다. 그러니까 방탄조끼 같은 경우에 이때 이 원리를 사용하겠지. 원래는 총알이 이만큼 와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못 온 거예요, 그죠? 그래 보면 되죠. 그럼 반대가 이제 유사가소성 유체인데, 얘는 점도가 줄어들어. 반대가 돼. 저 기울기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전달 능력이 100배 증가했으면 여기도 좌변도 100배가 증가해야 되는데 점도가 오히려 줄어들어. 기울기가 당연히 커지니까. 이게 커지면 당연히 커지니까, 그죠? 점도가 2분의 1배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200배. 그러면은 원래로 치면 100배만큼 기울기가 와야 되는데, 그죠? 이만큼 도착해야 되겠지. 머리끄댕이 땡겨가지고 이만큼 와야 된다. 이만큼 와야 되는데, 그죠? 근데 200배만큼 온 거야. 더 온 거야. 그러니까 전달 능력이 이게 땡겼는데 얘가 더 많이 온 겁니다, 그죠? 응? 원래는 이만큼 와야 되는데 더 많이 온 거야. 이건 뭐 방탄조끼의 반대 개념이겠지, 그죠? 그렇게 이제 유사가소성 유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빙엄 유체는 뭐냐면은 일정 크기 이상의 치약처럼, 그죠? 일정 크기 이상의 힘이 주어져야지만 흐름이 생기고 유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이 안 주어지면 안 나와. 치약이 안 움직여, 그죠? 근데 그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도가 일정해진다. 그러니까 그 점도가 일정해지는 어떤 뉴턴 유체의 어떤 점도 일정, 이거 같이 뉴턴 유체처럼 움직인다. 그러면은 뉴턴 유체라고 하지 왜 비뉴턴 유체에 넣었나요? 빙엄 유체는 일정한 크기 이상의 힘이 주어져야지만 점도가 일정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이냐면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수학적으로 봅시다.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뉴턴 유체는 이거 지금 x 원점을 돌파해 가는 그 뚫고 지나가는 직선인데, 빙엄 유체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전달 능력이 지금 작을 때는 없어. 속도 기울기가 안 생겨. 속도 기울기가 안 생긴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세타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직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생기다가 힘을 싹 세게 주면 이게 쭉 밀려나죠. 그죠? 치약처럼. 그죠? 쭉 짜는 것처럼. 쭉 짜면 이렇게 쭉 내려오겠지. 그죠? 그것처럼 전달 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만 드디어 이제 속도 기울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뉴턴 주체처럼 같이 움직인다. 점도가 일정하다. 점도가 일정하면 전달 능력이 커지면 기울기도 커지는데 어떤 뭐 2배가 커지면 2배가 증가하고 3배가 커지면 3배가 증가하고 그러지 않지. 왜냐하면 이게 뭐냐, y-절편이 존재하는 거야. y-절편이 원점이 아니야. 그럼 이 상수항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플러스 상수항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y-절편 플러스 상수항 플러스 y-절편. 그죠? 그러면은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비례하는 직선입니까? 아니죠. 정비례하는 거는 원점을 지나야 돼. 그래갖고 원점을 지나야지만 2배 증가하면 2배 증가하고 3배 증가하면 3배 증가하고. 그죠? 100배 증가하면 100배 증가하고. 근데 이걸 볼 때 100배 증가하면 2배 증가하면 2배 증가합니까? 이만큼이 y좌표가 x좌표가 2배 증가하면 y좌표가 2배 증가합니까? 아니죠. 그죠? 이 직선은 직선이지만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뉴턴 유체는 빙엄 유체는 비뉴턴 유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례할 때만 뉴턴 유체가 되고 정비례하지 않을 때는 비뉴턴 유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만 요 개념만 잡으면 쭉 읽어질 겁니다. 그죠? 쭉 읽어질 거예요. 뭐 그래프랑 요 점도 기울기 요거 이따가 다시 본문 읽으면서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요런 그래프들 또 볼 거고, 본문이 하면서 보십시오. 이 정도 보면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외에는 뭐 그래도 조금 이해 안 된다 그러면 본문 따라 보시고, 일단 또 요약 한번 하고 이때까지 배경 지식을 받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본문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도 이제 3번 같은 거 이런 거 좀 풀만하죠. 그 외에는 다 내용 일치라서 방탄조끼 얘기 나오는 거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죠? 한번 찾아보시고 봅시다. 요약 한번 해볼게요. 배경 지식은 요 정도면 될 겁니다. 자, 요약합시다. 잠시만요. 예, 요약합시다. 이건 이제 과학기술 9강. 요게 이제 뭔 내용이냐면 뉴턴의 점성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점성 법칙을 바탕으로 유체를 구분하는 겁니다. 유체, 흐르는 어떤 물체, 그죠? 흐르는 물체. 뉴턴 유체가 있고 비뉴턴 유체가 있다. 일단 뉴턴의 점성 법칙이 뭐냐면은 전달 능력은 점도 뮤에다가 h분의 a 이거 이제 단면적이고 u가 이제 속도인데, 유체 속도인데, 어쨌든 이 덩어리 전체가 이제 속도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붙였어요. 속도 기울기. 그러니까 전달 능력과 점도와 속도 기울기 요 세 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요거 이 문단에서 설명이 있어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를 구분하는데, 뉴턴 유체는 정비례할 때만 어떤 게 정비례하느냐? 전달 능력과 속도 기울기 요 두 개 값이 정비례할 때, 그러니까 정비례한단 말이 아까 설명했지만 요게 2배가 되면 요거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3배가 되고, 4배가 되면 4배가 된다. 그럴 때는 어떨 때입니까? 점도가 고정되었을 때죠. 점도가 상수일 때만 가능하지. 7이든 10이든 100이든, 그죠? 이게 고정되어 있을 때만 100배가 생기면 100배가 되고, 요거 200배가 되면 200배가 된다. 그게 이제 가능한 게 뉴턴 유체라고 하는 거고, 점도가 일정할 때, 그죠? 일정한 값을 가질 때, 7이면 7, 100이면 100,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일정하지 않을 때, 점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 아니면 이 전체가, 그러니까 전달 능력과 속도 기울기가 정비례가 안 될 때, 그때 전부 다 비뉴턴 유체라고 하는 겁니다. 비뉴턴 유체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팽창성 유체와 유사가소성 유체, 빙엄 유체가 있는데, 팽창성 유체는 기울기가 증가함에 따라 점도가 커지는 거고, 유사가소성 유체는 기울기가 증가함에 따라 점도가 감소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일단은 전달 능력이 커지면, 전달 능력이 아까 설명했지만 머리끄댕이 자꾸 당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쪽에 있는 물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 판때기를 당기면서, 그죠? 딸려오는 거잖아요. 쭉 딸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딸려오는 거. 잡아 당기는, 딸려오는 거니까. 이 딸려오는 힘이 크다, 전달 능력이 크다라고 하면 많이 딸려오겠지. 그럼 기울기가 더 커지겠지. 그죠? 요 세타, 요 각도에 대한 탄젠트니까, 지금 요 기울기라는, 속도 기울기라는 거는 요 세타를 말하는 겁니다. 요 세타의 탄젠트를 때리는 겁니다. 그죠? 탄젠트 세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기울기가 더 크다. 그죠? 이 기울기가 작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많이 딸려오는, 가파르다. 그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전달 능력이 커지면 기울기는 당연히 커지는 거죠. 그죠? 전달 능력이 커지면 속도 기울기는 당연히 커지는 겁니다. 많이 딸려오는 거니까. 그죠? 많은 큰 힘으로 당기면 많이 딸려오겠지.
그죠? 기울기가 커진다. 그런데 둘 다 커지는 건 당연한데 전달 능력이 커지면, 근데 점도가 줄어들면, 점도가 커질 수가 있고 점도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점도가 커지는 거는 팽창성 유체, 점도가 작아지면 어떤 뭐 유사가소성 유체인데, 점도가 커질 때 점도가 커지는 거 팽창성 유체를 보게 되면, 이게 커져버리면 아까 말했듯이 전달 능력이 100배가 되면 이게 고스란히 이게 점도가 고정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제 기울기가 그대로 100배를 다 먹을 텐데, 얘가 커져버려. 그러면 얘가 100배를 고스란히 다 못 먹죠. 그죠? 50배만 먹는 거지. 얘가 2배가 먹고. 그죠? 이래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줄어든다. 기울기가 줄어든다는 말은 기울기가 큰다, 기울기가 작다인데 기울기가 큰 데까지 못 가고 여기까지밖에 못 오기 때문에. 그죠? 방탄조끼. 그러니까 총알이 이만큼 와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못 왔다. 방탄조끼에 쓸 수 있다. 팽창성 유체. 반대 개념이 유사가소성 유체. 얘는 더 많이 가겠지. 그죠? 원래 100까지 와야 되는데 쭉 밀려가지고 이만큼 오는 거지. 그죠? 빙엄 유체는 아까 말했듯이 일정 크기의 이상 힘, 이게 치약처럼, 그죠? 일정 크기의 이상이 주어졌을 때 이제 뭐 유턴 유체처럼 움직인다. 그죠? 점도가 일정하게 움직인다. 근데 점도가 일정한 상황이면은 유턴 유체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아니다. 그죠? 반드시 정비례할 때만 기울기 자체가 그래프 자체가 정비례할 때만 가능하다. 요게 유턴 유체고, 그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때만 정비례 관계고, 요거 y절편이 양이거나 뭐 음이거나, 그죠? 음일 수는 없으니까 양일 때 y절편이 양이다. 이런 직선일 때도 정비례 관계가 아니다. 이거는 x 그 좌표가 2배가 될 때 y 좌표가 뭐 2배가 되고 그러지 않죠. 그죠? x 좌표가 3배가 되면 y 좌표가 3배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뉴턴 유체 정비례 관계일 때만 2배가 증가할 때 2배가 되고, 3배가 증가할 때 3배가 되고, 그죠? x 좌표가 2배가 되면 y 좌표가 2배가 되고, x 좌표가 3배가 되면 y 좌표가 3배가 되고, 그죠? 이게 정비례니까. 그러니까 빙엄 유체는 정비례 관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뉴턴 유체다. 그죠? 정비례 관계일 때만 뉴턴 유체다. 그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죠? 뭐 1문단의 점도에 대한 얘기고, 2문단에서는 요거 이제 그 뉴턴의 점성 법칙에 어떤 식 요거 나오고, 기울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기울기 조심해야 된다. 기울기는 요 세타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아니다. 요 세타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다. 그죠?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그다음 3문단은 이제 관속의 흐름. 요거는 이제 평면 상태였는데, 요거 이제 관의 모양. 그죠? 관의 모양 봐도 마찬가지겠죠. 요게 관이고, 요 안에 어떤 물이 흐르는데, 물을 이제 이거 아까 여기서 판을 예상한 것처럼, 그죠? 판을 가정한 것처럼, 여기 이제 관이 있다. 동글동글한 어떤 원통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빨간 선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그죠? 요 속도가 제일 거고, 속도가 제일 빠르겠지. 그죠? 속도가 제일 거고, 이게 센터가 제일 빠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어떤 포물선인지 뭐 타원인지 쌍곡선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쪽이 좀 이렇게 꾸부정하게 갑니다. 속도가 좀 빠르긴, 어쨌든 간에 속도가 제일 빠르고, 이 속도가 제로입니다. 이 부분. 그거에 대한 얘기였고, 3문단. 4문단에는 이제 뉴턴 유체와 이제 비뉴턴 유체의 특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5문단에서는 이제 비뉴턴 유체의 이제 3가지 종류,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간단하게 보고, 일단 본문 보시죠. 이거 본문 자체가 조금 뭐 설명이 조금 뭐 부족한 면이 있어요.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읽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좀 배경 지식이 좀 있으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쉽게 되는 거고. 어쨌든 본문 넘어가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 잠시만요. 예, 본문 봅시다. 혈관을 통한 혈액의 흐름, 관을 통한 공기의 흐름, 치약을 짤 때 치약의 흐름, 전부 다 이제 유체가 흐르는 상황이네요. 등 생활 주변에서 유체의 흐름은 매우 친숙한 현상이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도 관을 이용한 반응기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어떤 유체 반응물 및 어떤 생성물의 이제 유동과 같은, 그러니까 뭐 어떤, 그죠? 관을 통해서 뭐 만들어지는 어떤 물질들, 생성된 물질들이 관을 통해서 이동하죠. 그와 같은 어떤 유체의 흐름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유체의 흐름 많이 볼 수 있다, 그 얘기니까. 점도는 이런 유체의 흐름을 이해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량이다. 점도 봅시다. 점도는 유체의 끈적거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얼마나 이제 끈적거리냐, 그죠? 뻑뻑하냐 안 하느냐, 그죠? 점도가 높다 그러면 좀 끈적거리는 거고, 점도가 좀 별로 없다 그러면 물처럼 쭉쭉 흘러버리는 거죠.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유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그렇죠. 유체가 흐르기 이제 저항이 적다 그러면 물처럼 잘 흘러버릴 거고 뭐 뻑뻑하게 흐른다 그죠. 그러면 이제 좀 끈적거리게 하기 때문에 좀 흐름이 좀 약하다. 저항이 세기 때문에 바로바로 흘러가지 않는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것 같이 상판과 하판 사이에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상판 여기 진한 부분이 상판, 밑에 진한 부분 하판, 요 사이에도 물이나 공기가 있다. 그죠? 그런 유체가 있다. 그 유체는 X 방향으로 흐르는 수많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가정을 하기를 이렇게 층을 쭉 나눕니다. 그죠? 이렇게 층을 층 나눠요. 그죠? 레이어, 그죠? 층을 나눕니다. 그러면 하판은 고정되어 있으며 이거는 고정되어 있고 상판은 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이제 상판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하판은 그대로 있고 이거 상판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상판을 당겨버리면 이 위에 상판에 바로 아래에 붙어 있는 물은 같이 당겨 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뭐 머리채 잡고 당기는 것처럼 쭉 당겨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당겨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이 물층은 또 바로 밑에 있는 물층을 또 잡아 당길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요 밑에 있는 물층은 또 바로 밑에 있는 물층을 또 당길 거고 그렇게 당겨 가는데 근데 점점 힘이 약해지겠지. 그죠? 힘이 약해질 거고 끝에 가서 이제 하판에 있는 쪽에서는 하판 바로 위에 있는 물은 안 당겨 가겠지. 왜냐하면 하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하판과 붙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속도가. 어디까지 봤습니까? 할 때 유체는 그림에서 같은 속도로 속도 분포를 보인다. 이게 이렇게 보인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수직 직선 상황으로 되네요. 이게 곡선이 아니라 직선처럼 되인다. 앞으로 보인다. 즉 상판 지점의 층에 있는 유체는 상판 지점의 층, 상판 지점 여기 말하는 거죠. 상판 지점의 층. 그러니까 상판 바로 밑에 있는 물층에 있는 유체는 V의 속도로 하판 지점의 층에 있는 유체, 하판 지점의 층, 그러니까 하판과 바로 붙어 있는 물층, 그죠? 그의 유체는 0의 속도로 가만히 있다는 얘기지. 예. 그 사이의 유체는 0보다 크고 V보다 작은 속도로 움직인다. 요 그림처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 벡터라고 보면 되겠죠. 이 크기가 요 길이가 곧 크기다. 그죠? 벡터 요 방향이 있고 그래 보면 되겠죠. 벡터다. 속도가 유체는 흐름의 방향인 X축 방향으로 힘을 받아 흐름이 생기는데 X축 방향으로 이렇게 X축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흐름이 생긴다. 힘을 받겠죠. 무슨 힘입니까? 이거 상판이 이렇게 옮겨가면 상판이 그과 붙어 있는 물이 땡기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채 잡고 땡기는 것처럼 쭉 땡겨 가잖아요. 그죠? 그래 보면 되겠죠. 자봐 흐름이 생기는데 근데 그 힘은 땡기는 힘이다. 그죠? 땡기는 힘. 이때 유체의 층의 면이 받는 힘을 층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전다능력이라고 한다. 유체의 층의 면이 받는 힘, 그러니까 유체층이란 게 이렇게 층을 나눴잖아요, 그죠? 이렇게 층을 쭉쭉쭉 나눴는데 그 층이 받는 힘이 뭡니까? 이 상판을 땡김으로써 딸려가는 힘이죠, 그죠? 상판이 층을 땡기는 힘, 머리채 잡고 땡기는 힘, 그 힘을 층의 단면적으로 나눈다. 이 층의 단면적으로 나눈다. 이 층의 총면적으로 이 총 힘을 나눠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을 말하는 거겠지, 그죠? 요 작은 단위 면적당, 이거 뭐 1m 제곱, 그죠? 1m 제곱 어떤 면적당 받는 힘, 1m, 그러니까 힘에다가 면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어떤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을 말하는 거겠죠. 그 힘들 다 모으면 총 힘이 될 거고, 그죠? 그 나눈 값을 다 전다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다능력이라는 거는 단위가 뭐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단순히 힘은 뉴턴이라고 볼 거고 면적은 뭐 미터 제곱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죠? 이건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다능력, 단순히 응력이라고 힘만 뉴턴만 말하는 게 아니다, 그죠? 단위 면적당이다. 그 다음에 강면의 이동하는 속도는 V의 Y축의 값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Y축이 크면은 많이 움직일 거고 Y축이 작으면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 제로가 되죠, 그죠? Y축의 값에 따라 변한다. 이해되고, 이때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정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정도. 속도가 가파르게 변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얘가 이제 얼마나 많이 가느냐 그거죠. 이 속도가 가파르게 변한다라는 게 얘가 이만큼 많이 온 거 이걸 말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게 가파릅니까? 이게 가파릅니까?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그죠? 속도가 덜 가파르게 변한 게 이거죠. 그죠? 요거는 속도는 조금밖에 안 변했잖아요. 이거는 많이 변했잖아요. 이 가파르게 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잘 봅시다. 그러니까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정도, 즉 y축에 따른 유체 속도의 기울기. 그러니까 즉이라 그랬으니까 같다는 얘기죠. 앞뒤가. y축에 따른 유체 속도의 기울기. y축에 따른 유체 속도의 기울기는 요거다.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정도다. 자 그러면 이 기울기는 어떤 기울기 말하는 겁니까? 이 각에 대한 기울기예요. 세타가 세타가 이겁니다. 세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놈이 더 큰 거예요. 이것보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 x축 있고 y축 있고 이 기울기는 y = ax 그래프에서 요거 a가 기울기다라고 했을 때 이거 탄젠트 세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타가 크면은 기울기가 크다라고 보는데 여기 세타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세타를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다라는 말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지금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x축이고 y축이면 이게 더 기울기가 더 커 보이잖아요. 그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각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뭐냐?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정도가 기울기라 그랬으니까.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정도가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게 이거니까 기울기가 이게 더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울기가 이게 더 크고 기울기가 이게 더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가 되면 쭉 밑에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거 기울기를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세타 각은 이겁니다. 그죠? 요 각이 세타 각이에요. 요 각의 탄젠트를 보는 겁니다. 그죠? 기울기가. 그러면 이제 쭉 이해가 될 겁니다. 보시죠. 그런 기울기는 전달 능력이 클수록 크다. 전달 능력이 뭡니까? 땡기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땡기는 힘. 단위 면적당 땡기는 힘이 클수록 기울기가 더 커지겠지. 속도가 더 가파르게 변하겠지. 속도가. 그죠? 그러니까 땡기는 힘이 크니까 더 가파르게 속도가 변한다. 기울기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땡기는 힘이 더 큰 거예요. 전달 능력이 크면 이게 전달 능력이 큰 거지. 전달 능력이 크다. 그 다음에 뭐 땡기는 힘이 크다. 그 다음에 그 속도가 변화가 가파르다. 기울기가 크다. 다 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요것만 이해되면 이제 쭉 이해될 겁니다. 계속 봅시다. 따라서 유체 속도의 기울기에 어떤 개수를 곱하면은 전달 능력이 되며 이 개수를 점도라고 한다. 자 봅시다. 이거 식 하나 만들어지죠. 기울기 곱하기 점도는 전달 능력이다. 그죠? 기울기에다가 어떤 개수를 곱하는데 그 개수가 점도래. 그러니까 기울기에다가 점도를 곱하면 전달 능력이다. 기울기에다가 점도를 곱하면 전달 능력이다. 이거 많이 씁니다. 뭐 뉴턴의 점도 법칙 뭐 이런 건가? 기울기에다가 점도를 곱하면 전달 능력이 된다. 요 얘기를 이따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점도로 간다. 그러니까 점도가 클수록 전달 능력에 의한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가 생긴다. 점도가 클수록 전달 능력에 의한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가 커진다. 그러니까 전달 능력이 클수록 땡기는 힘이 클수록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 커진다. 이거 뭐 작용 반작용이니까 일로 많이 땡기면 일로 반작용이 작용하죠. 그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전달 능력에 저항하는 정도 커진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많이 땡기면 많은 힘이 주어지면 많은 힘을 반발하겠죠. 그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런 얘기다. 어떤 요걸 가지고 이제 밑에 걸 봅니다. 그죠? 봅시다. 관을 채우고 흐르는 유체는 관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관이 있죠. 원통이 있고 또 안에 원통이 있고 또 원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은 실제로 이 원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인데 이 원통이 계속 있다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지. 아까 여기 층이 있다고 상상한 것처럼, 그렇죠? 관을 채우고 흐르는 유체는 수많은 원통이 양파처럼 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층이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하면 위의 경우와 원리는 같다. 위의 경우 원리 같죠. 왜냐하면 이건 층이라고 본 거고, 이건 층이라고 본 거고, 이거 원통이 있다고 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의 단면적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빨간 선을 보게 되면 단면적이죠. 그죠? 이렇게 탁 잘라. 그러면은 이 원통 여기 있는 거는 물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점점 가서 센터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겠지. 이거 똑같죠?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 센터로 갈수록 빨라진다. 센터로 이때가 속도가 최대겠지. 그죠? 물이 흐르는 게. 이거 원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원통이 있다고 층이 있다고 상상하는 거니까. 요건 이제 실제 원통은 요거고 하나뿐이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원통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물은 가만히 있을 거고 여기 있는 물은 가만히 있을 거고 여기 있는 물은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 요거랑 똑같은 거지. 그죠? 원리가 같다. 그죠? 즉 두께는 같은데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원통.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원통을 말하는 거지. 예. 두께는 같은데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작은 원통. 야, 이 안에 있는 원통, 이거 생각한 겁니다. 상상의 원통을 보자. 그러니까 물층, 원통층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층을 상상한 것처럼 여기 있는 층. 그러니까 뭐 두께도 있지만 아주 그냥 작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주 작은 원통이 지름을 달리하며 관의 중심으로부터 층층이 유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 그죠? 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관에 맞닿아 있는 원통층에서의 유속이 제로고, 그죠? 맞닿아 있는 유속이 제로겠죠. 맞닿아 있는 원속 제로. 맞닿아 있는 층에서 유속이 제로. 이 층에서는 물은 가만히 있겠지. 원통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죠? 바깥쪽 원통, 실제 원통과 붙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제로겠지. 관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원통의 유속은 커지게 되며 점점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겠죠. 유속이 커지게 되겠지, 그죠? 이것처럼 속도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커지게 되며 관의 중심에 있는 원통층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보인다. 그죠? 센터에 있는 게 물이 가장 빠르겠지. 가장 많이 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의 어떤 그 면을 보게 되면, 선을 보게 되면, 그죠? 요 선을 말하는 거겠죠. 요 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선과 요 빨간 선이 같은 거죠. 그죠? 요 선과 요 빨간 선이 같은 겁니다. 그죠? 정지돼 있고 가장 빠르고. 그죠? 그러니까 이해됐고. 3문단. 유체는 전달 응력과 유체 속도의 기울기가 정비례하느냐 여부에 따라 유턴 유체와 빈유턴 유체로 나뉜다. 자, 봅시다. 전달 응력과 기울기가 정비례하느냐 여부에 따라 뉴턴 유체와 빈뉴턴 유체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뭔 말이야? 정비례가 왜 나오냐? 요식이죠, 요식. 요식입니다. 기울기에다가 점도 곱하면 전달 응력이 된다. 기울기에다가 점도를 곱하면 전달 응력이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정비례가 된다는 얘기는 요놈과 요놈이에 따라 정비례가 된다. 요놈이 정비례가 된다. 요놈과 요놈이 정비례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점도가 어떤 상수라는 얘기지. 고정값입니다. 그러면 10이면 10, 7이면 7, 뭐 3이면 3, 그죠? 요놈이 어떤 뭐 값 상수가 될 때 요놈이 커지면 요놈이 커지는 거죠. 그 정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2배가 커지면 이거 2배가 커지는 거죠. 그죠? 3배가 커지면 3배가 되는 겁니다. 100배가 되면 100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정비례라고 하는 거예요. 정비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식을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경우에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 1일 때 정비례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는 상관없겠지. 뭐 이게 크나 작냐에 따라 이 점도의 문제니까, 그죠? 뭐 상수 정도의 크기의 문제니까. 기울기가 크면은 뭐 이렇게 됐고, 어쨌든 간에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그을 수 있을 때 이때 이제 정비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만약 원점을 지나지 않고 다른 어떤 점을 지나게 되면 100배가 되면 100배가 됩니까? 100배 안 되죠. 그죠? 상수가 뒤쪽에 플러스 1 상수항이 붙잖아요. 그죠? 뭐 어떤 이 y 절편이 플러스 y 절편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지. 그럼 정비례라고 하지 않아요. 직선이라도. 그죠? 정비례는 그겁니다. 이게 100배가 되면 100배가 되고 2배가 되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비례라고 하는 거. 이 기출 문제 있었죠? 이거 뭐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인가? 그죠? 하여튼 정비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비례가 되느냐? 그러니까 점도가 이게 말이 뭔 말이냐면 점도가 어떤 상수냐, 점도가 변화냐, 점도가 상수냐, 점도가 변수냐 그 차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점도가 상수가 됐다. 상수 뭐 10이면 10, 20이면 20 이렇게 되면은 이놈이 두 개가 정비례를 하는 거고 이놈이 변수가 됐다. 막 바뀌어. 그러면 이거 100배 되면 100배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죠?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죠? 점도가 고정되어 있느냐, 어떤 상수로 고정되어 있느냐, 고정값이냐, 아니면 변하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많은 종류의 유체는 뉴턴 유체로서 일반적인 유체는 뭐 대부분의 종류는 그죠? 뉴턴 유체로서
속도의 기울기와 무관한 점도를 가진다. 이게 뭐 말이야? 점도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지. 기울기랑 상관없이 어떤 점도 값을 갖는다. 기울기 값에 상관없이, 이 기울기 값에 상관없이, 그죠? 점도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어떤 상관없는 어떤 일정한 값, 100, 1000, 뭐 이렇게 뭐 2, 7,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상수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놈이 2배가 되면 이놈이 2배가 된다. 그죠? 점도 값이 고정되어 있구나. 일정하구나. 그게 이제 그 뉴턴 주체. 그러나 혈액, 타르, 플라스틱과 같은 플라스틱 녹아가지고 뻑뻑하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와 같이 쭉 흘러가 유체. 플라스틱 녹은 상태에서 와 같은 유체들은 유체의 속도의 기울기에 영향을 받아 점도가 변한다. 그러니까 점도가 변해버린다. 점도가 변수예요. 점도가 변수. 그러면은 y 이꼴 ax 이래갖고 뭐 1차 방정식이 아니라 y 이꼴 뭐 x y 이꼴 뭐 x z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변수가 3개예요. 변수가 3개.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 그죠? 점도가 변한다. 이런 유체들을 이제 비뉴턴 유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비뉴턴 유체. 그러니까 점도가 고정되어 있느냐, 고정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고정되면 뉴턴 유체, 고정되지 않으면 비뉴턴 유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한 비뉴턴 유체는 전단 응력이 바뀜에 따라 점도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단 응력이 바뀜에 따라 이놈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놈이 커지면 당연히 커지고 이놈이 커지면 당연히 작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뭐 그렇답니다. 신기하네요. 그렇죠? 한편 모든 유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흐름의 특성이 바뀐다. 그렇겠죠. 물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온도에 따라서 그죠? 아니 압력에 따라서 뭐 기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고 고체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죠? 뭐 성질이 좀 달라지겠지. 그죠?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다. 뉴턴 유체의 경우 점도는 물질에 따라 속도의 기울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뉴턴 유체는 무관한 점도를 갖는데 이 무관한 점도가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비례하는 거잖아요. 그죠? 뉴턴 유체는 정비례. 뉴턴 유체는 점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2배가 되면 이게 2배가 되고 이거 3배가 되면 이거 3배가 되고 100배가 되면 이게 100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이제 정비례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일정한 어떤 점도가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 물질의 고유 성분인 물성으로 취급하지만 그러니까 뉴턴 유체에서는 점도가 고정된다. 물질에 따라 점도가 고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물질에 따라 점도가 고정돼 있네? 고정값이네? 그러면 어떤 뭐 물질의 고유 성질이 되는 거죠. 물성이 되는 거죠. 그죠? 온도 압력에 따라 그 값이 변한다. 그러니까 온도 압력에 따라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흐름 자체가 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0도에 가까울수록 이제 뻑뻑해지면서 이제 어떤 얼음이 막 살얼음이 얼고 이러면서 조금 느려지겠지. 그죠? 그러나 아니면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돼가지고 흐름이 빠를 거고, 그죠? 유체 흐름 그렇게 되겠지. 그 값이 이제 변함으로 뉴턴 유체의 점도를 말할 때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명시해야 된다. 그렇겠지 뭐. 그죠? 예, 5문단 봅시다. 비뉴턴 유체 중에는 속도의 기울기에 따라 점도도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속도의 기울기가 변하면 점도도 변한다. 그죠? 속도의 기울기가 변하면 점도가 변한다. 아까 뭐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전단 응력이 바뀜에 따라 점도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단 응력이 바뀌면은 점도가 변한다. 전단 응력이 바뀌면은 점도가 변한다. 기울기가 바뀌면 점도가 변한다. 그러면 전단 응력이 원인이 돼서 점도가 변하기도 하고 기울기가 원인이 돼서 점도가 변하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같은 얘기죠. 왜 그러냐면 전단 응력이 커지면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커지겠지. 왜? 전단 응력이 뭡니까? 유체의 층의 면적이 받는 힘, 그러니까 땡기는 힘, 머리채 잡고 땡기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잡고 땡기는 힘이야. 이게 커지면 기울기가 커집니다. 기울기. 자, 기울기가 여기서 뭐냐? 아까 말했듯이 기울기가 있네.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정도. 그죠? 요 각의 탄젠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수학적인 탄젠트는 여기고, 그죠? X축, Y축 해가지고 이게 기울기라는 건데, 그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요 각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더 큰 거지. 요 녹색 선에 비해서. 그죠? 요것보다 이게 더 기울기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정도가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게 요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더 큰 거예요. 요각을 말하는 겁니다. 요각의 탄젠트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탄젠트가 아니다. 이게 x축 y축에 대한 x축 y축에 대한 건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요 기울기, 요각에 대한 기울기입니다. 그죠? 요각에 대한 기울기가 커진다.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한다.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전달 능력이 커지면 자동적으로 기울기가 커지는 거예요. 전달 능력, 잡아 당기는 힘, 단위 면적당 잡아 당기는 힘이 커지면 이게 멀리 가겠죠. 그죠? 많이 가겠지. 많이 딸려가겠지. 그죠? 그럼 기울기가 더 커진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전달 능력이 커지면 기울기가 당연히 커진다. 그죠? 이게 줄어들지 않아요. 당연히 커집니다. 전달 능력이 커지면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전달 능력이 바뀜에 따라 점도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전달 능력에 따라 점도가 바뀔 수도 있다. 속도 기울기에 따라 점도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도 있다. 같은 얘기죠. 이거 두 개가 같이 움직이니까. 그죠? 다만 점도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가 또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 점도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같거나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점도가 같은 경우. 그때 뭡니까? 뉴턴 주체죠. 뉴턴 주체. 일정한 값. 뉴턴 주체는 점도는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울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 이게 일정하다. 그러니까 일정하니까 이 점도 값이 일정하니까 전달 능력이 2배가 되면 기울기도 2배가 되고 전달 능력이 100배가 되면 기울기도 100배가 됩니다. 정비례. 그죠? 그게 뉴턴 주체고 비뉴턴 주체는 이게 변한다. 그렇게 되면 정비례가 되지 않죠. 그죠? 이놈이 100배 되면 이게 100배 된다는 보장이 없어. 점도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점도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점도가 커지면은 속도의 기울기가 커지면 점도가 커지면은 팽창성 유체, 속도 기울기가 커지면서 점도가 작아지는 유체를 유사가소성 유체라고 하는데 잘 봅시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가 봅시다. 일단 전달 능력이 100배가 커졌어.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이식 자체는 이게 지금 뭡니까? 뉴턴의 점성 법칙이죠. 이거는 무조건 뉴턴 유체든 비뉴턴 유체든 이게 이 식이 딱 들어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일단 비뉴턴 유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비뉴턴 유체에서 전달 능력이 100배 커졌어. 그러면은 이때 팽창성 유체라 하면은 점도도 같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기울기가 커지면 점도도 커진다. 이놈이 커지면 기울기는 당연히 커지죠. 그럼 점도도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팽창성 유체에서는. 그죠? 그러면은 이게 100배가 커지면 이게 50배가 커지고 점도가 2배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100배를 다 무조건 다 먹을 수가 없어. 기울기가. 얘가 100배 커진다 해서 기울기가 100배 다 먹지를 못합니다. 왜냐? 점도가 커지기 때문에. 덩달아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배가 커지면 50배, 2배 이렇게 되겠지. 아니면 뭐 10배, 10배 이렇게 커지겠지. 그죠? 어쨌든 100배가 커져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전달 능력이 100배가 커진 상황에서 기울기가 50배가 커져 점도가 2배가 커졌다. 그러면은 일단 점도가 만약에 그 뉴턴 유체였다면 점도가 고정되어 있다면 기울기가 전달 능력이 100배가 되면 기울기가 100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원래 1, 2였는데 1배였는데 이게 이제 전달 능력이 100배가 되면서 기울기가 100배가 됐다. 뉴턴 유체에서. 그럼 이까지 갔겠지. 이까지 쭉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까지 쭉 밀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직선까지 100, 요 직선까지. 그죠? 근데 50배밖에 못 갔어. 여기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100배 가야 되는데 50배까지밖에 못 간 겁니다. 팽창성 유체에서.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만큼 가야 되는데 이게밖에 못 갔다는 얘기지. 자, 이거 어디에 원리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방탄조끼. 그러니까 이만큼 가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간 거야. 그러니까 총알이 이만큼 원래 갔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밖에 못 간 거예요. 그죠? 뚫고 쭉 밀고 갔었어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까지밖에 못 온 거야. 방탄조끼 이용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거 뭐 팽창성 유체에 대한 그거 뭐 있지 않나? 잠시만요. 하나 가져올게. 잠시만요.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팽창성 유체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뭐 소리 내면 이거 뭐 저작권에 걸릴란가? 소리 안 낼게요. 보시죠. 이거 봐봐. 팡 치잖아요. 그죠? 팡 치면 세게 치면 이게 안 들어가. 이게 떨어뜨리면 안 가고. 그죠? 사람이 뛰면 이게 안 돼. 이게 옥수수 전분이거든요.
이제 힘이 그 전달 응력이 약해지면 쑥 들어가는 거고, 그 점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광채로 때리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때리면 안 들어가고, 살 누르면 들어가고, 옥수 전분, 그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이런 예가 있죠, 그죠? 이거 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끝까지 다 보시고 오래 보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어쨌든 이런 데 쓰인다는 얘기지. 응? 팽창성 유체라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50배밖에 안 갔다. 속도 기울기가, 그죠? 그러면은 원래 이만큼 갔었어야 되는 건데 이만큼밖에 못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못 갔다는 얘기지. 막았다는 얘기지, 그죠? 못 가게 막았다. 저항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뭐 방탄조끼에 쓰일 수 있다. 뒤에 문제도 나옵니다.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유사 가소성 유체 이거 봅시다. 속도의 기울기가 커지면은, 이건 반대로 기울기가 커지면은 점도가 작아지는 유체를 이제 유사 가소성 유체라고 한다. 이건 반대네요, 반대. 그 전달 능력이 100배가 되면 기울기가 당연히 커지겠죠. 당연히 커집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울기는, 그죠? 전달 능력이 커지면 땡기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멀리 오겠지, 그죠? 전달 능력이 커지면 기울기는 커진다. 근데 이게 커짐에 따라 점도가 줄어든다. 기울기가 커지면 점도가 줄어든대. 점도가 그럼 2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했을 때, 어차피 여기가 100배니까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죠? 여기 이쪽은 그러면은 100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200배가 되겠지.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럼 원래는 100배만큼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죠? 원래는 전달 능력 점도가 안 줄어들었으면, 그러니까 뉴턴 유체, 그러니까 점도가 고정되어 있었으면 여기 100배면 여기 100배면 여기 요만큼 왔을 거 아니에요, 쭉 밀려서, 그죠? 근데 점도가 줄어들었어. 2분의 1배로 줄어드는 바람에 기울기가 200배가 된 거야. 그럼 여기 100배인데 여기 200배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더 간 거야, 그죠? 더 간 겁니다. 더 뚫고 훅 간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 그 유사 가소성 유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영상에 찾아봐도 없고, 어쨌든 더 많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팽창성 유체는 못 가게 막은 거고, 얘는 유사 가소성 유체는 더 미끄러졌다, 그죠? 점도가 줄어들면서 더 많이 미끄러졌다. 점도가 늘어나면서 저항이 생겨서 얼마 못 갔다. 이래 보는 거죠. 자, 이해될 겁니다. 넘어가서, 또한 비뉴턴 유체 중에 전달 능력이 특정한 값 이상이 되어야지만 유체의 흐름이 일어나는 빙엄 유체도 있는데, 이거는 전달 능력이 힘이 약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거 어느 정도 어떤 힘이 크면 쫙 나오는 거, 그죠? 쭉 밀려 나오는 거, 이건 이제 빙엄 유체라 한다. 이것도 비뉴턴 유체네요, 그죠? 비뉴턴 유체 중에 여기 빙엄 유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빙엄 유체는 뉴턴 유체와 마찬가지로 점도가 상수이다. 뭐야? 점도가 상수여서 뉴턴 유체였잖아요. 비뉴턴 유체와 뉴턴 유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정비례 하느냐가 안 하느냐를 본다 그랬잖아요. 정비례가 뭡니까? 전달 능력이 2배가 되면 기울기가 2배가 되고, 전달 능력이 100배가 되면 기울기가 100배가 되고, 이래서 뉴턴 유체가 됐는데, 이건 뭐야? 빙엄 유체는 뉴턴 유체와 마찬가지로 점도가 상수다. 그럼 전달 능력이 100배가 되면 기울기도 100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왜 뭐 일반적인 어떤 그 뉴턴 유체로 포함이 안 되냐면, 특정한 값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특정한 값 이상이 돼야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뉴턴 유체와 마찬가지로 정비례 하는데, 정비례 하기 때문에 뉴턴 유체가 아닌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빙엄 유체는 어떤 그 전달 능력이 특정한 값 이상이 돼야지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뉴턴 유체가 아니라 비뉴턴 유체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성질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특정한 값 이상의 어떤 전달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 이후로는 뉴턴 유체의 성질을 갖게 되고, 그 이전에는 아무리 힘을 줘도 안 움직여. 그죠? 그럴 때는 이제 그것 때문에 비뉴턴 유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 보면 된다. 대표적인 빙엄 유체는 치약이다. 치약을 튜브에서 짜내는 격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치약을 이렇게 기울인다 해갖고 흘러내리고 그러진 않죠. 물과 달리 일정 크기 이상의 힘을 쭉 줘야지만 치약이 흐르게 된다. 그죠? 나올 수 있다. 치약이 쭉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이런 성질 때문에 비뉴턴 유체로 이제 분류한다. 이거 움직이는 어떤 어떤 특정한 값 이상의 어떤 그 전달 능력이 주어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뉴턴 유체의 성질을 띠겠네요. 그죠? 점도가 상수니까. 이래 보면 됩니다. 문제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보고 문제 넘어갑시다. 잠시만요. 예, 문제 뭐 간단하게 훑어보면 이거 뭐 내용일치죠. 내용일치 금방 풀립니다. 이것도 뭐 내용일치네요. 그다지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3번도 뭐 요거 이제 적용이랑 추론인데 요거 조금 봐야 됩니다. 요거 그 방탄조끼에 관해서 뭐 점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요거 이제 그 뉴턴의 어떤 뭐 점성 법칙 이것도 간단하게 볼 거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4번은 오유니까 그냥 풀면 되고 본용은 보조용언에 대한 얘기네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따가 예, 1번부터 봅시다. 1번부터 한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윗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혈액이나 타르가 흐를 때 전달 능력과 점도가 정비례한다. 전달 능력과 점도가 정비례한다? 이런 얘기 있었죠. 정비례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네, 정비례 하는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 전달 능력과 기울기가 정비례할 때 이제 뉴턴 주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점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니까 뉴턴 주체는 그죠? 일정하니까 전달 능력이 2배가 되면 기울기가 2배가 되고 전달 능력이 3배가 되면 기울기가 3배가 됩니다. 전달 능력이 100배가 되면 기울기가 100배가 된다. 요게 이제 정비례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경우일 때 뉴턴 주체라 그러고 그러니까 점도가 일정한 거지. 그죠? 정도 뉴턴 주체의 경우 점도는 일정하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정하지 않을 때 이건 이제 비뉴턴 유체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변하면서 이제 이게 뭐 2배가 되면 얘가 고스란히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점도도 변한다. 이 점도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어쨌든 혈액과 타르 이것들은 비뉴턴 유체다. 그 점도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건 뭐야? 전달 능력과 점도가 정비례한다. 이건 뭔 말이야 도대체? 전달 능력과 기울기가 정비례하지 않는 게 뭐냐 그 비뉴턴 유체인데 점도랑 정비례한다? 점도는 뉴턴 유체는 일정한 값이고 비뉴턴 유체에서 전달 능력이 커지면 점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또 크거나 작다 하더라도 이게 정비례 관계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점도가 이거 2개가 정비례 관계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런 얘기 없습니다. 정비례 한다는 건 이거 2개가 정비례 하는 게 뉴턴 유체고 비뉴턴 유체는 이거 2개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데 뭐 점도에 대한 얘기가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랑은 뭐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관계가 정비례하느냐? 정비례하지 않죠. 기울기가 바뀌잖아. 그죠? 이게 커지면 그러니까 정비례한다는 거는 이게 2배가 되면 이게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3배가 되고 100배가 되면 100배가 된다는 그게 정비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기울기가 바뀌죠. 그죠? 이게 100배가 커지면 얘도 몇 배를 먹고 얘도 몇 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00배가 커지면 얘가 50배를 먹고 2배를 먹고 아니면 뭐 얘가 10배를 먹고 얘가 10배를 먹고 이런 식으로 나눠 먹는 거지. 그죠? 얘 2개가 어떤 뭐 정비례 관계가 될 수 없다. 그죠? 정비례에 대한 어떤 얘기였습니다. 틀렸고 2번 점도는 정지한 유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량으로 볼 수 있다. 정지한 유체의 점도는 1- 있네. 유체의 흐름을 이해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량이라고 했죠. 흐름 움직여야 되지. 점도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점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정지한 유체 아닙니다. 움직일 때 하는 얘기다. 3번 유체의 흐름을 유도하는 힘과 유체의 흐름을 유도하는 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기는 힘. 머리채 잡고 당기는 건 힘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당기는 힘. 그죠? 당기는 힘과 유체가 받는 전달 능력의 단위는 서로 다르지. 전달 능력의 단위는 뭡니까? 뉴턴 퍼 미터 제곱이죠. 힘에다가 면적을 나눈 거잖아. 이건 단순히 힘이잖아요. 몇 뉴턴이겠지. 10뉴턴, 100뉴턴이겠 거고 이거는 뭐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니까. 그죠? 전달 능력 자체는 단면적으로 나눈 값, 힘에다가 단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죠? 머리채 잡고 당기는 힘, 거기에다가 총 면적을 나눈 거예요. 그래갖고 단위 면적당 힘을 말하는 겁니다. 전달 능력은 단위가 다르다. 맞고 답이 3번이네요. 4번 유체가 관속을 채우고 흐를 때 관속을 채우고 흐른다. 이런 관 말하는 거네요. 관속을 채우고 흐를 때 관의
표면에 가까울수록 유체는 더 빨리 흐른다. 표면에 가까울수록 유체가 더 빨리 흐릅니까? 표면에 가까울수록 느려집니다. 그죠? 관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원통층의 유속은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중심 센터랑 가까이 갈수록 저항이 점점 줄어드니까 여기서 속도가 제일 빠르겠지, 그죠? 제일 빠르겠지. 여기서 제일 빠를 거 아니에요. 여기는 속도가 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빨간 선을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요 선이겠죠, 그죠? 속도가 제로고 제일 빠른 속도, 이걸 말하는 거지, 그죠? 이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직선 형태가 아닙니다. 곡선 형태를 뜰 거예요. 이렇게 포물선처럼 형태, 포물선이나 어떤 타원이나 어떤 쌍곡선 형태를 뜰 겁니다.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직선 형태는 아닐 거고, 어쨌든 중간이 센터가 제일 빠른 그런 형태를 띌 것이다. 그 표면에 가까울수록 아닙니다. 틀렸죠. 중심에 가까울수록 유체가 더 빨리 흐른다. 5번 판 사이의 유체와 달리 유체가 원형 관을 흐를 때에는 수많은 층의 흐름으로 관제할 수 있다. 수많은 원통층으로 본 거잖아요. 수많은 원통층으로 본 겁니다. 통 안에 원통이 하나 있고 원통 있고 이게 물이 이루는 그 원통, 물로 만드는 원통을 이제 가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원리가 같다 그랬죠. 이거랑 이거는 레이어를 본 거고, 그죠? 층을 본 거고, 평면으로 본 거고, 이거는 이 파이프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물이 이렇게 원통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본 거니까, 가정한 거니까, 그죠? 여기도 있다고 가정했잖아요, 그죠? 그래 본 겁니다. 간증할 수 있지. 달리가 아니라, 그죠? 이거 같이, 그죠? 간증할 수 있다.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서 또 2번. 2번 봅시다. 2번. 기억과 니은의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과 니은? 기억이 뭐냐면은 기억이 이제 뉴턴 유체, 니은이 이제 비뉴턴 유체, 그죠? 기억과 니은의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내용을 치겠네요. 봅시다. 기억의 점도는 뉴턴 유체의 점도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물성이다. 일단 뭐 점도, 그러니까 기억에서 뉴턴 유체에서 점도는 일정하죠. 물성이 된다. 그죠? 고유한 물성이죠. 고유한 물질이 고유한 성질이 물성이 되는데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정하죠. 일정한 값을 갖는다. 다만 온도와 압력에 따라 그 값이 변한다. 그죠? 모든 유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흐름의 특성이 바뀐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에 따라 모든 그 유체는 어떤 흐름의 특성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뭐 모든 유체니까 뭐 뉴턴 유체든 비뉴턴 유체든 간에 무조건 다 온도와 압력에 따라 흐름 특성이 바뀌는 거고, 일단 뉴턴 유체에서는 점도는 일정한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떤 고유한 물성이 되는 건 맞는데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한다. 그죠? 그 값이 변한다. 그러면은 고유한 물성은 맞아요. 근데 온도 압력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죠? 변한다. 틀렸고. 2번 봅시다. 2번. 니은의 팽창성 유체와 유사가소성 유체는, 니은이 비뉴턴 유체가 팽창성 유체와 유사가소성 유체가 있죠. 그죠? 비뉴턴 유체 중에 그것들은 모두 특정한 값 이상의 전달 능력에서 유체가 흐른다. 특정한 값 이상의 전달 능력에서 유체가 흐르는 거는 빙업 유체죠. 빙업 유체. 빙업 유체라는 게 전달 능력이 특정한 값 이상이 되어야지만 흐름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뉴턴 유체와 마찬가지로 점도가 상수일 때, 점도가 상수라는 말이, 점도가 상수이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빙업 유체는. 그러면은 빙업 유체라는 거는 점도가 상수가 되는 거니까, 만약 움직였을 때, 그죠? 그러면은 전달 능력이 2배가 되면 기울기가 2배가 되고, 전달 능력이 3배가 되면 기울기가 3배가 됩니다. 이거 뭐냐? 그 뉴턴 유체와 마찬가지로 정비례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정비례하게 되면 뉴턴 유체가 아니냐? 그거 아니죠. 아닙니다. 요거 이제 빙업 유체를 보게 되면 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전달 능력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그 기울기가 생기고 속도에 어떤 기울기가 생기고 흐름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 그래프는 정비례합니까? 아니죠. 정비례하는 거는 뭡니까?
2배가 되면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3배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점도가 일정해가지고 2배가 되면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3배가 되는 100배가 되면 100배가 되는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진다.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 여기가 2배가 되면 X축이 2배가 되면 Y축도 2배가 되고 X축이 3배가 되면 3배가 되고 이게 이제 정비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 정비례한다. 정비례하게 되면 뉴턴 유체다. 그죠? 정비례하게 되면 뉴턴 유체라고 하는 거였고, 그럼 비뉴턴 유체는 정비례하지 않을 때 비뉴턴 유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빙엄 유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거 이렇게 되고, 그죠? 전달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 가야지만 드디어 이제 그 기울기가 생긴다. 속도 기울기가 생긴다. 속도 기울기가 생긴다는 게 뭡니까? 속도 기울기가 생긴다는 말은 이 세타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흘러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가 빙엄 어떤 그 전달 능력이 약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정도 힘이 쫙 주어졌을 때 그때부터 쭉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기울기가 생겼다. 세타가 생겼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갔을 때 드디어 이제 기울기가 생겼다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죠? 이건 직선이고 당연히 그 뉴턴 유체와 마찬가지로 직선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그래프는 정비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빙엄 유체는 비뉴턴 유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2번을 보게 되면 모두 특정한 값 이상의 전달 능력에서 유체가 흐른다. 아니죠. 이건 빙엄 유체에 대한 얘기였고, 특정한 값 이상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값 이상의 전달 능력이 아니더라도 유체는 흐릅니다. 팽창성 유체나 유사가소성 유체는 유체가 흐릅니다. 그죠? 원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조금만 전달 능력이 생겨도 바로 이제 기울기가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전달 능력은 점도 곱하기 기울기다. 요 그린 겁니다. 요 공식 자체가 뉴턴의 점상 법칙이죠. 그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프? 뉴턴 유체는 어차피 점도가 일정한 값이니까 전달 능력이 Y축, 기울기를 X축이라고 했을 때 요 기울기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속도 기울기입니다. 그죠? 속도 기울기. 이 그래프에 대한 기울기가 아니라 속도 기울기. 어쨌든 전달 능력, 요거는 속도 기울기를 X축, 전달 능력을 Y축으로 했을 때 점도가 일정 고정되어 있으니까 일자 방정식이죠. 직선으로 원점을 지나 직선 방정식. 뉴턴 유체. 정비례한다. 맞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빙엄 유체는 Y절편이 존재한다. Y절편이 존재하면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죠? Y절편이 존재하면 Y절편이 0보다 크다 할 때, 그죠? 0보다 크다 할 때는 마찬가지, 0보다 작다 할 때는 마찬가지. 원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 그래프는 정비례하는 게 아니다. 그죠? 어쨌든 정비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뉴턴 유체다. 이렇게 보는 거고, 팽창성 유체는 어떻게 됩니까? 팽창성 유체는 아까 팽창성 유체는 속도의 기울기가 커지면 점도도 커진다. 속도의 기울기죠. 속도의 기울기가 커지면은 점도도 커진다 그랬으니까 점도가 뭡니까? 요 직선에서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겠지. 응? 그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 그죠? 그 아래로 보려고 한 그래프. 또 유사가소성 유체는 기울기가 커짐에 따라 점도가 작아진다. 점도는 기울기를 말하는 거니까 이 직선에서, 그죠? 이렇게 꺾이겠지. 기울기가 점점 좀 작아지는 거니까, 그죠? 위로 볼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 이제 팽창성 유체, 유사가소성 유체. 자, 이게 뭐 내 마음대로 생각했느냐? 아니죠. 요거 이제 여기서 따온 겁니다. 검색에서 나와요. 요거 뭐 시도 뭐 플라스틱, 유사가소성 유체를 말하는 거겠고, 그죠? 그다음에 요건 이제 뉴턴 유체.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그 팽창성 유체. 딜리턴트, 그죠? 딜리턴트. 그다음 요건 빙엄 유체. 빙엄 플라스틱 이렇게 되는. 빙엄이라는 게 영어네요. 그 빙이라 그랬고 뭐 얼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영어였네요. 그죠? 빙엄 유체. 빙엄 유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따온 거예요. 그죠? 시어 스트레스 이건 뭐 전달 능력을 말하는 거고, 시어 레이트 이건 뭐 기울기에 대한 얘기니까 레이트, 그죠? 비율이니까. 여기서 따온 겁니다. 요 그래프가. 저는 요거까지 깊이 있게 봤습니다. 또 넘어가서 어쨌든 간에 요거는 빙엄 유체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요거 두 개는 빙엄 유체가 아니다. 특정한 값 이상이 아니더라도 전달 능력이 조금만 생겨도 바로 기울기가 나타납니다. 그죠? 흐르죠? 틀렸다. 3번 기억과 달리 니은이 뭔데? 비뉴턴 유체는 온도와 압력이 유체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에이, 온도와 압력은 전부 다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3. 모든 유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흐름의 특성이 바뀐다. 그 뭐 모든 유체라 그랬으니까 뉴턴 유체나 비뉴턴 유체나 다 해당하는 거겠지. 그죠?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특성이 바뀐다. 틀렸고. 기억과 니은은 유체의 속도에 전달 능력이 영향을 받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이거 뭐야? 유체의 속도에 그 물이 흐르거나 공기가 흐르는 그 속도에 전달 능력이 영향을 받는다. 이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거 지금 전달 능력이 생기는 이유가 판때기를 당겨가지고, 그죠? 응? 전달 능력을 발생시켜서 당겨가지고 이 판때기를 상판을 당겨가지고 이 흐름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속도가 발생한 겁니다. 그죠? 이 지금 뭐 인과가 바뀌었네. 전달 능력이 생겨서 유체 속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체 속도가 전달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죠? 전달 능력이 뭐냐면 머리채 잡고 당기는 힘이다 그랬잖아요. 전달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유체가 움직이는 거고 그때 속도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인과가 뒤집어진 거지. 그죠? 틀렸죠. 그죠? 그것도 기억과 니은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뉴턴 유체는 정비례 하느냐? 정비례가 뭡니까? 정비례. 그 정비례 한다는 얘기는 곧 점도가, 그러니까 뭐가 정비례 하는데? 전달 능력과 기울기. 전달 능력과 기울기가 정비례 하느냐? 그러니까 뉴턴 유체는 점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2배가 되면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3배가 된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정비례 하는 거고, 비뉴턴 유체는 이게 변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2배가 되면 2배가 되지 않는다. 고스란히 2배 다 먹지 못한다. 이게 100배가 되면 고스란히 다 100배를 다 먹지 못해요. 점도가 나눠 먹는다는 얘기지. 점도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그죠? 커지면 커지면 팽창성 유체, 작아지면 요거는 이제 유사 가소성 유체. 그죠? 그럼 빙업 유체는 이거 전달 능력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돼야지, 수준 이상이 돼야지만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뉴턴 유체라 그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보면 된다. 봅시다. 그 4번이었나? 이거 뭐 기억과 니은을 구분하는 방법은 정비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래프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정비례 하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뉴턴 유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만 정비례하지. 아무리 이것도 직선이긴 한데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죠? y절편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2배가 되면 이게 2배가 된다고 이게 2배가 올라갑니까? 아니죠. 3배가 된다고 이게 3배가 돼요? 안 되죠. 그죠? 이거 뭐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는 그 재작년 수능인가? 그런 거 있었죠. 기출 문제 그런 게 있었죠. 정비례에 대한 묻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 개념에 대해서 묻는 거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넘어갑시다. 이건 이제 기억 4번 같은 경우 틀렸죠. 그죠? 전달 능력이 발생해서 유체의 속도가 발생한 겁니다. 그죠? 인과가 뒤집어졌네요. 틀렸고. 그 다음에 또 이거 구분하는 방법도 정비례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죠? 틀렸다. 여러 면에서 틀렸다. 5번. 기억과 니은의 빙업 유체. 그러니까 니은이 뭡니까? 비뉴턴 유체죠. 비뉴턴 유체. 그러니까 비뉴턴 유체에 빙업 유체가 있는 거니까 니은이 빙업 유체죠. 그죠? 기억은 뉴턴 유체고. 여기 공통점은 유체가 흐를 때 속도의 기울기, 또 기울기를 말하는 거고, 요걸 이제 속도의라고 바꿀까요? 그죠? 속도의. 속도의 기울기가 전달 능력에 특정한 수의 역수를 곱한 형태. 속도의 기울기가 전달 능력에다가 어떤 특정한 수,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네. 역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점도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점도분의 1 곱하기 전달 능력은 기울기가 될 거 아니에요. 기울기는 전달 능력에다가 특정한 수의 어떤 역수, 점도분의 1을 곱한 어떤 형태. 맞네요. 그죠? 이거는 뭐 뉴턴의 전성 법칙을 그대로 말한 거네. 그죠? 이건 뭐 2-5를 봐야 된다고? 빙업 유체는 어쨌든 뉴턴 유체와 마찬가지로 점도가 상수다. 점도가 상수기 때문에 이 직선에서, 그죠? 점도가 상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변수는 2개죠. x, y 2개밖에 없으니까 직선으로 나타나는데, 다만 이 전달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상수가 플러스 상수항이 있어야 되는 거지. 플러스 상수항, y 절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흐를 때 유체가 흐른다라는 것 자체는, 흐르는 순간 빙업 유체는
뉴턴 주체의 특징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죠? 직선으로 올라간다. 속도의 기울기가 전달 능력의 특정한 수를 이렇게에다가 이제 전달 능력에다가 점도분의 1을 곱한 거다. 맞다. 답 5번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보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전달 능력 뉴턴의 그 점선 법칙이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 소방 공무원을 준비한다거나 뭐 그런 거 칠 때 이 시험이 범위가 있나 봐요. 검색해 보니까 제법 많이 보네.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이 검색이 되네요. 소방 공무원 파트에서 많이 나오네요.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 되고 싶다. 기술직 공무원이 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나중에 또 보게 되겠네요. 자, 이거. 또 3번 넘어가 봅시다. 3번. 이것도 뭐 적용 문제인데 이것도 볼만하죠. 볼만합니다. 잠시만요. 3번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1을 이해한 내용인 보기 2에서 적절한 것이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답은 다 맞아요. 봅시다. 현타객은 액체의 작은 고체 입자가 분산된 물질이다. 그 액체에다가 고체 입자가 좀 섞여 있다. 그게 현타객이라 그러네요. 뭐 약 같은 거 뭐 현타객으로 좀 보이죠. 그 현타객을 구성하는 성분과 농도를 조절하면 현타객을 구성하는 성분과 농도를 조절하면 이거 뭐 고체 입자의 어떤 농도를 말하는 거겠지. 속도의 기울기에 따라서 점도 변화가 없도록 만들 수도 있고 점도가 변화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 점도 변화가 없다. 속도의 기울기에 따라서 점도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거? 뉴턴 주체죠. 그죠? 점도가 기울기에 따라 점도 변화가 없으면은 이거 그냥 어떤 고정값이고 어떤 상수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2배 되면 2배 되고 3배 되면 3배 되기 때문에 전달 능력과 기울기가 정비례하게 된다. 그러면은 뉴턴 주체를 말하는 거네. 그죠? 없도록 뉴턴 주체고 점도 변화가 생긴다. 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자체가 그죠? 점도 변화가 생긴다. 2배가 되거나 2분의 1배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기울기에 따라, 그러면 뭐 팽창성 유체가 되거나 증가하게 되면 팽창성 유체, 감소하게 되면 유사가소성 유체가 될 거 아니에요. 얘들은 뭐냐? 비뉴턴 유체죠. 비뉴턴 유체. 그러면 요거는 비뉴턴 유체를 만드는 거고 요거는 이제 뉴턴 유체를 만드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뭐 가가 답이 나오겠네요. 현타객은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로 각각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고, 그죠? 요 놈은 점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점도 변화가 없는 거, 일정한 값은 뉴턴 유체를 말하는 거죠. 점도 변화가 없는 거는 없으면은 두 개가 아까 말했듯이 기울기가 점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달 능력이 2배가 되면 기울기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3배가 되고 100배가 되면 100배가 된다. 그죠?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뉴턴 유체와 비뉴턴, 그럴 경우에 이제 뉴턴 유체가 되는 거고, 비뉴턴 유체는 점도가 변화한다. 점도가 뭐 늘어나거나 점도가 줄어들게 되면, 늘어날 경우에는 팽창성 유체, 줄어들게 되면 유사가소성 유체.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 비뉴턴 유체죠. 그죠? 정비례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 그죠? 요거를 조금 바꿉시다. 숫자를. 이건 이제 50배. 2배로 바꿉니다. 똑같은데 어쨌든 설명이 좋도록, 보기 좋도록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점도 변화가 없도록 만드는 게 뉴턴 주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점도 변화가 있도록 만든 거, 요게 이제 비뉴턴 유체를 만드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최근 A 연구소는 현타객을 이용하여 방탄복에 쓰이는 우수한 소재를 개발하였다. 방탄복에 총알과 같은 빠르기에 충격이 가해지면 상당히 빠른 어떤 충격이 갔다. 그죠? 그러니까 전달 능력이 크다는 얘기겠지. 가해지면 현타객에 분산된 입자들 사이가 가까워지고 입자들이 팍 응집한다는 얘기죠. 입자들의 상호작용이 증가한다. 입자들의 상호작용이 팍 증가해지고 팍 이제 딱 결합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충격이 빠르게 가해질수록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가 커진다.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 이런 표현이 있었죠.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 전다 능력에 의한, 그러니까 이놈이 땡기든 어쨌든 그 어떤 유체가 있을 때 확 땡기는 힘, 그죠? 어떤 유체가 있어. 그게 이제 총알이 확 지나가든 어쨌든 간에 뭐 확 땡기는 힘이 생긴다, 그죠? 그거에 대한 어떤 저항하는 정도, 그게 커진다. 점도가 커지면 끈적끈적할수록 뭐 저항하는 정도 커지겠지, 그죠? 총알이 쭉 날아가는 거를 저항하는 게 많아지겠지, 그죠? 커진다. 뭐 상식적인 얘기니까 요거는. 어쨌든 이런 표현이 있었다. 변형에 증가하는 정도가 커진다. 점도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겠죠, 그죠? 일단 가를 보게 되면 아까 했죠, 유턴 유체. 요거가 유턴 유체에 대한 얘기였고, 요건 이제 점도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이 생기가 만드는 거는 비뉴턴 유체를 만드는 거였지, 그죠? 방탄복에 이용하기 위해서 A 연구소가 만든 현타객은 그 특징을 보아 평창성 유체겠군. 자, 방탄복은 저항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많이 못 움직이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할 게 아니라 이걸 줄여야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 있는 물이 이만큼 가게 해서는 안 되고 이만큼만 오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울기를 줄여야 되겠지. 기울기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울기를 줄여야 된다. 근데 뉴턴 유체면 어떻게 됩니까? 전다 능력이 100배면 기울기도 100배가 돼버리죠, 그죠? 그대로 다 간다는 얘기지. 근데 전다 능력 팽창성 유체는 점도가 2배를 빨아먹어, 그죠? 2배를 빨아먹기 때문에 얘는 50배밖에 안 되죠, 그죠? 여기가 100배면은 이 좌변도 100배가 돼야 되는데 고스란히 기울기가 다 이게 일정한 값이면 고스란히 기울기가 다 100배 다 먹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점도가 어느 정도 빨아먹죠. 2배를 빨아먹었어. 그러면은 얘는 50배밖에 안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원래 100배만큼 가면 이만큼 가야 되는데 50배밖에 못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온 거야, 그죠? 잡아 당긴 거지. 저항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갔어야 되는 건데 이만큼밖에 못 가는 거야. 끈적끈적 해가지고 점도가 커져서 끈적끈적한 게 많아져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 온 겁니다. 그래 보면 되죠, 총알이. 그럼 팽창성 유체겠지. 그럼 반대로 유사가소성 유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여기에 이제 그 점도가 줄었어. 그러면은 전다 능력이 100배가 되면 기울기가 당연히 증가하는데 기울기가 증가함에 따라 점도가 줄어들었어. 2분의 1배로 줄어들더라고요. 예상 한번 계산해 봅시다. 가정했을 때 이거 100배가 되면 여기도 좌변도 100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100배가 되는데 200배가 된 거야. 이게 줄어가지고 점도가 줄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100배가 이만큼 와야 되는데 기울기가 200배가 된 거야. 이만큼 온 거야. 지금 기울기는 뭡니까? 요 각도를 말하는 이 각의 탄젠트를, 이 세타의 탄젠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기울기가 더 커져 버렸어. 그러면 이만큼 많이 왔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거는 팽창성 유체와 반대로 전다 능력이 늘어났는데 요만큼 미끄러져도 될 거를 이만큼 미끄러져 버렸잖아요, 그죠? 더 많이 간 거지. 더 많이 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뭐 유사가소성 유체는 이제 반대로 간 거고, 팽창성 유체는 덜 가게, 점도가 2배가 돼가지고 뻑뻑하게 해가지고 많이 못 갔다. 그러면 뭐 방탄복에 이용하기에 좋은 거겠네요, 그죠? 방탄복에 쓰인 소재다, 우수한 소재다. 오케이, 이해됐고, 그것도 맞고. 3번 디귿. 다 현타객의 미세한 입자는 충격 시에 현타객의 점도를 바뀌게 하는 역할. 그렇죠. 여기서 뭐 현타객의 이제 그 액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고체 입자가 뭐 지들끼리 가까워져 가지고 상호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었네. 요놈이 원인이었구나. 액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분산된 입자 이놈들이 문제였구나, 그죠? 이놈들이 이제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 그러니까 점도가 커짐에 따라서 점도가 커져서 이놈들이 뭉치는 바람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만 이놈들이 뭉치는 바람에 점도가 커져서, 그죠? 점도가 커져서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가 커졌다.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가 커졌기 때문에 총알이 많이 못 간다, 그죠? 요런 게 아까 있었죠, 그죠? 옥수수 옥수수 전분을,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죠. 이게 뭐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이거 방대를 칠 때는 안 들어가고, 그죠? 이 옥수수 전분은 물에 탄 겁니다, 그죠? 팡 할 때는 안 들어가고 이제 천천히 내려가는데 이것처럼 발로 막 뛰어도, 그죠? 발로 막 뛰어도 계속 있다.
세게 힘을 줬을 때는 이 입자들이 확 뭉친다. 그죠? 그 얘기였죠. 망치로 내려치면 이렇게 되고,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된다. 그죠?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떤 입자들이 이렇게 막 분산된 입자들이 확 가까워진다. 힘을 팍 줬을 때, 그죠?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 점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변형에 저항하는 어떤 정도가 커졌다. 맞죠? 그죠? 점도를 바뀌게 하는 역할은 어떤 뭐 이세 입자 이름들 때문이었다. 옥수수 정분이었다. 그죠? 답은 맞다. 3번. 그 다음 또 넘어가서 4번. 5위죠. 빠르게 풀어봅시다. 별로 뭐 이건 이제 본용원 플러스 보조용원 이제 보다. 보다에 대한 어떤 얘기였는데 뭐 그다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A가 어디 있느냐? 생각해보자. 그 생각하자는 얘기잖아요. 생각하자. 생각하자. 그 보자는 보조용언이겠고 본용어는 생각하다 하겠죠. 이건 이제 의미 가까운 거. 강도 일까 봐서 뭐뭐 일까 봐 틀렸고 먹어보다 생각해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먹어보자. 그죠? 요거 답이겠네. 그 다음에 무겁다 보니 한번 무겁다 그런 게 아니죠. 하다가 보니 뭐 이게 하다 보니까 아니고 시작해보자. 이거는 한번 시작해보자 뭐 이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이거 좀 헷갈리죠. 이건 시작해보자 시작하자 그 얘기고 그죠? 한번 시도 한번 해보자 한번 먹어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시작하자 이건 거기 때문에 쭉 가는 거고 한번 해보자 안 해본 걸 해보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2번에 가깝죠. 그죠? 이거는 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거는 의위니까 많이 읽다 보면 답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일대 뭐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기출문제에서 어렵게 안 나옵니다. 어떤 거를 풀면 되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또 넘어갑시다.